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요. 2020년 3월 얘기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얘기입니다. 물론 이 사건도 현재 진행 중인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고발 사주 사건 재판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 재판에서 나온 내용인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총장이 손과 발처럼 움직였던 그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사조직처럼 운영된, 그러니까 소위 가중 방어를 위한 사설 로펌처럼 운영된 정황이 드러난 부분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재판에서 고발사주 재판에서 드러난 거죠.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한번 우리 재판 과정을 취재했던 김태현 기자하고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부터 간단히 얘기하고 어떻게 드러났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이 재판은 지난 11월 21일에 이제 진행이 된 재판입니다. 이 네, 재판에는 이제 감찰 3과에서 근무를 했던 배모 수사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요. 네, 이 배모 수사관의 이제 감찰 당시 그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 그 변호인이 자료들을 이제 보여주다가요. 네. 그 당시에 감찰 3과에서 작성한 그 보고서가 나왔던 겁니다. 그 자료를 보여준다는 게 이게 이제 재판 법정에 가보면 소위 요즘은 뭐 이렇게 옆에 스크린으로 띄워놓는 게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띄워져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 PPT처럼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 네, 실물 허상기에다가 이제 보고서 같은 거를 네. 잠깐 그 노출을 했던 겁니다. 네네. 근데 거기 띄워져 있는 파일들이 지금 명칭이 정대택 파일, 가족 수정 파일, 가족 관련 스탠스, 백모 씨하고 정대택 파일, 네 개, 또 안모 씨 파일, 뭐 이렇게 그 사람들 이름 명칭이 들어가 있었던 파일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부 다 근데 공통적인 거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네, 와 관련된 사건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이분들이. 맞습니다. 그 네.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장모하고 관련된 그렇죠. 장모와 사람들이잖아요. 관련된 네.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의 이름은 이렇게 정대택 씨, 이렇게 이름이 딱 들어간 파일들이 있는데 반해서 이 가족 관련 스탠스 해갖고 이런 파일도 지금 등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가족 관련이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때 이게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관련된 내용들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이 됩니다. 그렇죠. 가족이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언론에서 보도가 됐던 게 김건희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그리고 주가 장모의 조작 연루 의혹이죠. 그게 그렇죠. 바로 이게 2020년 3월에 이 생성된 파일인데 만들어진 파일인데 네네. 그 주가 조작 보도가 처음에 나온 거는 2020년 2월 17일쯤 돼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직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 관련 스탠스 이 파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된 내용들이 담겼을 것으로 이렇게 추론이 되는데요. 네. 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누가 띄웠다라는 거예요? 이날 재판에서는 네, 요 손준성 부장검사의 변호인 측이 요 문서를 띄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손준성 검사 피고인이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죄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예 고발 사주 고발장 자체를 보낸 적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손준성 그렇습니다. 검사는. 네네. 그런데 이 파일을 왜 띄웠던 건가요? 그 당시에 이제 수사를 했던 감찰 3과의 그 배모 수사관한테 그 네, 당시 감찰 과정을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네, 그 감찰 과정을 그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네. 자료를 띄우다 보니까 요 내용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감찰이라는 거는 우리가 작년에 뉴스버스에서 9월 달에 고발 사주 사건을 보도했죠. 그렇죠. 그 고발 사주라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네. 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판적인 언론인, 정치인 등을 이렇게 이제 그 야당의 당시 국민의힘 측에 고발해 달라고 이렇게 고발장을 넘기는 사건이 이제 네. 고발 사주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보도가 되니까 그 당시 대검 감찰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감찰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감찰 과정에서 발견된 문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파일들이라는 거죠. 리스트들입니다. 네. 리스트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발견했으니까 그 수사관이 수사 보고서를 써서 썼을 거란 말이에요. 감찰을 그렇습니다. 네네. 담당하는. 그런데 이 수사 보고서 이제 그 고발 사주 재판에서 공수처 측에서
증거로 이걸 채택을 하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증거는 손준성 변호인 측에서 부동의하면서 증거로는 쓰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 증거로 쓰이지 못한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부동의했다라는 건 불리하다고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이제 증인한테 그 증인의 네.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네. 그 증인한테만 보여주는 그래요? 증인한테만 보여주는 그 과정에서 노출됐던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어디 김 기자는 눈이 좋네. 증인한테만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 PPT에 이제 물어봐요. 그 네. 공수처 검사나 아니면 이제 이 네. 손준성 변호인 측에서도 네. 이게 증거로 쓸 수는 없지만 이게 네. 기억에 상기시키기 위해서 네. 이걸 좀 네. 보여줘야 되겠다 증인한테 그렇게 네. 하면은 이제 PPT 그 화면에 영상이 뜨긴 뜹니다. 하지만 네. 증거로는 쓸 수 없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봤어요? 여기 다 받아 적을 정도로 상당히 띄어져 있었으면 다른 기자들은 없었어요? 다른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다른 기자들은 네. 그 변호인이 하는 얘기를 받아쓰느라 바빴고요. 네. 저희는 이거 문건이 이상하다 네, 네, 그래서 네. 그거만 받아쓰고 있었습니다. 아, 네. 하여튼 잘 적어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일단은 재판에서 이렇게 노출이 됐지만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잖아요.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일이라는 거는 검찰 조직도 마찬가지지만 공적 조직이잖아요. 맞습니다. 공조직이에요. 공조직에서 이 정대택이니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 파일이 있다라는 거는 정보 수집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정보 수집, 관련 사건 자료들 수집 이런 게 다 돼서 돼야만이 이 문건들이 작성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 역할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소위 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이지만 개인과 관련된 문제는 검찰에서 다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건 더더군다나 검찰총장 가족 관련인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나서서 이렇게 했다. 이거는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에 네. 검찰총장 가족 방어 업무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 네,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업무를 보면요. 네, 신문, 방송, 간행물, 정보통신 등에 공개된 네. 각종 범죄 관련 정보. 그러니까 예, 수사정보정책관실이니까 그쵸. 네,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과거 이름은 범죄정보. 범죄정보교육관실이었어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범죄정보 그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범죄 정보를 수집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수사정보정책관실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네,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대응 문건을 만들고 이거는 개인 어떤 그 돈 주고 의뢰해야 하는 어떤 변호사가 해야 될 문제, 사설 변호사가 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예, 결국은 이 가족 방어를 위해서 로펌처럼 움직였다 이런 당연히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지난 재판에서 그 저희가 여기 취재를 해왔는데 그 다른 데서는 전혀 관심을 좀 안 갖는 것 아,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네네네. 자, 그런데 이게 이번 그 잘 적어왔는데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대택 파일 4개, 가족 수정, 또 백 누구, 정대택 파일 또 누구, 안 땡땡 파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은 이제 리스트만 나왔지만 네, 그 전에 작년 고발 사주 보도하고 나서 그 직후에 세계일보에서 네, 장모 대응 문건이라는 게 또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게 그 대검에서 만든 걸로 나와서 시끌시끌했잖아요. 이게 대검이 이런 역할을 해도 되느냐 하고 시끌시끌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네, 작년에 공개된 그 문서 내용을 보면요. 네, 여기 이제 안모 씨라는 분은 그 장모 최모 씨랑 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모 씨랑 동업 관계에 있었던 분인데 네, 이분을 사기꾼으로 명칭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네. 이제 가족 관련한 방어를 하기 위한 어떤 문건이었다라는 부분이 나온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모 대응 문건이니까 이 장모가 연루된 사건에 있어서 방어를 하고 또 오히려 관련자들은 또 뭐랄까 이렇게 나쁜 혐의적 사람으로. 네. 그 반대편으로 피고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몰아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 문건이 이제 작년에 세계일보가 보도했던 장모 대응 문건인데 네네. 그러면 그 장모 대응 문건하고 우리 이번에 이제 리스트만 나왔지만 이 문건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이 안에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가족 관련 스탠스 그리고 네. 가족 수정 파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것들을 보면 일단은 가족과 관련된 내용들의 어떤 그 대검 차원의 입장 혹은 이제 네. 검찰청 차원의 입장 뭐 이런 거를 보여준 것 같은데 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뭐뭐 다시 1이라고 써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것 외에도 여러 그 문건들을 통해서 네, 이제 그렇죠. 뭐랄까 네. 스탠스를 잡아왔던 것 아닌가라는 이제 정황이 스탠스라는 게 입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을 갖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만들어 가는 과정 같아요. 네네. 네. 이제 하나씩 또 따져보기로 하고 금방 얘기했지만 넘버링이 지금 스탠스 다시 1 네. 그리고 팩트 체크 3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그렇습니다. 팩트 체크 1도 있고 2도 2도 있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3파일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파일, 2파일이 있다는 거 보면 지금 그 여기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두 개가 더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최소 두 개. 네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족 관련 스탠스 다시 1은 네. 그냥 가족 관련 위에 지금 나와 있는 그 스탠스 파일이 하나 있고 거기에 다시 1인지 네. 아니면 다시 1이 있고 또 2가 있는지 이건 모르지만 최소 이것도 이거 한 개 이상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2020년 3월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모 대응 문건은 여기에 지금 어디에 가족 관련 스탠스에 들어가 있을까요? 장모 관련한 문건은 이제 가족 관련 스탠스 파일에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장모 팩트 체크 파일 이런 거기에 있을 것들도 수도 있을 있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세계일보가 그때 보도한 거는 3페이지, 3쪽짜리였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문건을 토대로 또 다른 곳에서 정리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여기에 있어 어떤 가족 관련 스탠스라고 돼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네.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들어진 문건이 하여튼 기초 자료다, 토대 자료다, 그렇죠. 이렇게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요게 이제 2020년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총 네. 이제 7번 전달이 됩니다. 근데 파일의 개수는 저희가 뭐 번호가 붙어 있어서 뭐 유출을 해보겠지만 네. 여기에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확인한 그 파일 개수만도 벌써 10개, 15개가 다 되거든요. 그 최소 15개인 거죠. 최소 그렇죠. 15개. 그렇죠. 최소 15개가 되는 거라서 네. 이게 거의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정현 공공수사부장이 뭐 수사정보적장과실에서 그러니까 자료를 보고 윤석열 있다. 검찰총장 때 그분은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했던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진행될 당시에 네. 이분이 이제 대검 수사정보정책과실에서 윤 전 총장의 뭐 처가 사건 대응 문건을 작성한다는 소문을 들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에 이 징계위원회는 왜 저것 때문에 올라간 건가요? 그 채널A 사건 때문에 예, 징계위원회 해부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시기에도 이제 채널A 뭐 감찰 수사 방해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만들었던 판사 사찰 문건 네. 이것 때문에 징계가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징계위원회 해부됐는데 네, 그 징계위원회에 아까 말했던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나와서 했던 얘기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처과 관련 정보들을 수집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렇죠. 이런 네. 얘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정현 그 당시 검사장도 이게 이 역할들이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역할이 아닌데 소위 말하면 이 어긋나는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지적을 한 거잖아요. 지금 징계받을 일을 했다라는 걸 맞습니다. 지적한 거잖아요. 네. 자, 그러면 이 파일들을 누구한테 보냈는지 하나씩 볼까요? 예. 2020년 3월 12일에 네. 파일 5개를 네. 권순정 대검 대변인한테 보냅니다. 네. 이 파일 내용은 정대택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4개를 보내고요. 네. 그리고 가족 수정 파일을 보냅니다. 네. 그렇게 그 다음 날에 이제 가족 관련 스탠스 -1이라는 파일을 네. 성상욱 검사한테 보냈는데요. 네. 이 성상욱 검사는 이제 손준성 검사의 휘하에 있던 네. 네. 검사입니다. 네. 그리고 3월 16일 백모 그리고 정대택 파일 4개를 또 권순정 대검 대변인한테 보냅니다. 네. 그리고 3월 17일에 안모 씨 파일을 이제 다시 성상욱 검사한테 보내고요. 네. 그 이후에 가족 관련 스탠스 파일을 또 성상욱 검사한테 보냅니다. 네. 그리고 같은 날 장모 팩트 체크 3 파일을 또 권순정 대검 네. 대변인에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권순정 대검 대변인은 사실 어떻게 보면 총장의 입 역할을 하는 그렇죠. 사람이에요. 네. 검찰총장의.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가족 관련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언론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 만들어진 파일을 대검 대변인한테 보내서 자꾸 이제 유리한 쪽으로 끌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해명도 하고 네. 뭐 이렇게 했을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 예전에 네. 이 시기에 제가 그
이제 법조 출입을 할 때 좀 재밌는 기억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그게 뭐였냐면 이제 모 언론사에서 대검 대변인의 그 말로 네, 장모에 대한 어떤 방어를 하는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네, 대검 대변인한테 전화해서 예, 아니 대검에서 왜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방어하냐 네, 네, 물어봤더니 예, 그 기사가 잘못된다고 하고 그 기사에서 그 대검 대변인 멘트가 음, 빠진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멘트를 빼고 방어를 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멘트를 빼고 네, 내 이름으로는 넣지 말고 네, 하면서 또 방어 해명하고 뭐 다 해줬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볼 네, 수밖에 없죠. 네. 자, 그래서 그 임 역할을 했던 사람, 했던 역할을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대변인에게 이 파일들을 다 전송을 해줬다는 거는 이걸 갖고 대응을 해라라고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대택 파일 그러니까 뒤에 뒷부분에서 정대택 씨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네, 정대택 씨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도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는 녹취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7시간 거기에도 예, 녹음편이죠. 정대택 씨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김건희 여사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아, 정대택 씨를 가만두지 않겠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랬죠. 예, 이름까지 언급해 가면서. 그렇습니다. 예. 이 정대택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이제 뒤에서 좀 다루기로 하죠. 네, 네. 자, 그러면 그런 정황으로 봐서는 정대택 씨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족 관련 스탠스에는 아까 이제 주가 조작 연루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성상욱 검사는 어떤 대검 이제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예, 수사 2 담당관입니다. 이 수사 2 그렇죠. 담당관이 하는 이제 역할은 정보 수집을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죠. 1담당관하고 2담당관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담당관이 둘인데 1담당관은 소위 말하면 분석 평가를 해요. 네. 이게 꼭 국정원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보 음, 수집과 분석이 나눠져 있어요. 네네. 원래는 뭐 이제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범죄정보기획관실 할 때는 일은 어디, 뭐 이는 어디 이렇게 분야별로 나눴다가 2018년도인가 이제 국정원식으로 좀 바뀌어요. 그래서 음, 1담당관은 분석 평가, 네. 그러니까 수집된 정보를 분석 평가를 하는 게 1담당관이고 2담당관은 소위 말하면 정보 수집 음,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이 2담당관이 이제 성상욱 검사였는데 네네. 이 2담당관한테 지금 관련 파일들을 막 다 주잖아요. 가족 네. 관련 스테이지 파일도 뭐 다 팔리면 여기서 수집을 해가지고 네. 뭔가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손준성 검사가 이제 성상욱 그 검사한테 전달을 했다라는 것은 요거 관련해서 정보를 수집해라라고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이제 여기에 관련 스탠스 파일을 주잖아요. 네. 그 스탠스에 맞춰서 자료라든가 정보를 수집하고 하라는 그런 취지 같기도 하고 네네. 이 문건을 직접 보지 않아서 이제 뭐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맞습니다. 네. 추론해 보건대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이 파일 최소한 이 파일 내용만 보더라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이 완전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방어를 위해 가지고 거의 뭐 총력을 펼쳤다. 네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지금 만들어진 문건이 15개 이상 되고 하는 거 그렇습니다. 보면. 예.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검찰총장 혹은 뭐 검사장 누군가를 위해서 정보를 이렇게 모으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없죠. 이게 그래서 이제 사유화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이거 사명 집단이에요. 이렇게 했다 그러면 사명 집단이지 무슨 이걸 어떤 공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네. 음, 그리고 이 이제 이제 예. 정보가 모아진 시점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한번 네. 시점을 한번 보자고요. 예, 시점이 2020년 3월이잖아요. 이게 3월입니다. 3월 17일이고요. 유독 이 시기에 사건들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2020년 4월이면 총선이 있는데 네. 총선 다 한 달 전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지금 그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네네, 네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3월 달에는 검언유착 보도가 있었고요. 이제 3월 말쯤에 31일 가서 그렇죠. 30일, 있었죠. 4월 초에 그러니까 있었고요. 이 문건이 지금 뭐 이렇게 딱딱 다 보내진 다음에 한 그 열흘 뒤쯤 되는 거잖아요. 17일 날 맞습니다. 가고 그랬으니까 31일쯤에 거의 불과 보름 정도 뒤에 이제 그 채널A 사건 네, 검언유착국이 MBC에 보도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저희가 보도를 했던 고발사주 사건이 있는데요. 이게 네, 2020년 4월 3일과 8일 이제 3일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2020년 4월 3일과 8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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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4월 3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고발장이 검찰에서 작성한 고발장이 이제 야당으로 넘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요 시기가 또 이제 3월 17일과 그 멀지 않은 기간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자, 3월 31일 날 보도는 3월 31일 날 됐지만 그 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게 그거잖아요. 네, 채널A 기자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캐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이철 밸류 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네, 전 전 대표죠. 네, 대표에게 접근을 하잖아요. 네,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편지를 보내고 뒤에 이제 뭐 저기 한동훈 검사장이 있는 것처럼 해서 네, 그러니까 도움을 받고 있는 것처럼 한 거죠. 네, 근데 실제 이제 도왔다 안 도왔다 가지고 그게 이제 채널A 이 사건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잡고 접근을 소위 말하면 도움을 받아갖고 이철 전 대표에게 접근을 해서 유시민 전 이사장의 비위를 캐내를 한 게 이제 검언유착국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진행되고 있는 무렵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보도는 3월 31일이지만 그게 한편에서는 진행되고 있고 또 한편에 이런 문건이 만들어지고 또 그 다음에 4월 3일 날은 고발장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발장 내용에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언급이 된 걸 알 수 있는 게 네, 거기에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통장 잔고 증명 위조 사건 있잖아요. 네, 그 네, 내용도 그 고발장에 언급이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스탠스, 뭐 파일들 이걸 토대로 해서 고발사주, 고발장과 이게 다 그 내용에도 들어가고 다 연결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또 고발사주, 고발장을 김웅 그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국민의힘, 의원에게 네, 그때는 미래통합당 이제 예비 후보였는데 보냈을 때 원산지 표시가 어떻게 붙어 있었어요? 손준성으로 붙어 있었습니다. 손준성 보냄으로 붙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파일 지금 김 기자가 이제 재판에서 나온 이 파일 자체도 이건 지금 누가 이렇게 보낸 거예요? 권순정, 성상욱 검사 등에게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손준성, 여기도 손준성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앞뒤 걸 전부 이렇게 이렇게 그 시계열로 놓고 봐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네, 손준성 검사가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관련 사건 대응을 총괄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검언유착 보도가 나오고 나서는 가족 네, 플러스 최측근까지 네, 네, 얘기했던 게 아닌가, 방어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이제 정황들이 나온 거죠. 네. 자, 그러면 도대체 여기 등장하는 이름까지 등장하는 분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한번 봐볼까요? 네, 네. 이 우선 정대택 씨 파일은 정대택이란 분이 어떤 분인데 파일이 4개씩이나 등장합니까? 정대택 씨는 언론에도 거의 이제 가장 많이 나온 인물입니다. 근데 그래서 요 보니까 4개가 아니고 8개예요. 총 8개입니다. 정대택 네. 파일 4개, 또 백땡땡과 정대택 파일 네, 네. 4개에서 8개 등장하는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정대택 씨랑 이제 백모 씨를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면 네. 이 정대택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매 낙찰 건물의 이익금 배분 문제로 네. 2003년부터 네네. 그 최모 씨랑 20년째 법적 다툼을 이어오고 있는 인물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 과정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던 인물이고요. 네. 적극적으로 이제 언론에 제보를 하면서 네. 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뭐 청문회부터 뭐 서울중앙지검장 때도 그렇고 네.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제보를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정대택 씨. 네, 네. 그렇고요. 그리고 백모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정대택 씨랑 그리고 이제 최 씨가 사업을 할 때 투자 약정서를 작성해 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경매 건물을 어떤 송파구에 경매 건물을 낙찰받아서 52억 원 정도의 수익을 얻는데 이 수익을 나누는 과정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두 사람 사이의 계약 과정을 잘 아는 인물인데 네. 백 씨가 이제 이 정대택 씨한테 좀 불리한 증언을 합니다. 근데 네. 이 불리한 증언이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네. 장모 최 씨에게 매수돼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고요. 네. 이 허위 증언으로 인해서 이 정대택 씨한테 가야 됐었던 26억 정도가 최 씨한테 다 네. 갔던 거고요. 네. 나중에 이제 이 백 씨가 자기가 허위 발언을 했다라고 이제 자백을 하기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정택치 사건 이 소위 말하면 정택택 씨와 장모 최 씨 간에 이렇게
이렇게 분쟁이 시작되는 사건을 맨 처음 보도한 게 저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네네. 2006년에 제가 취재를 처음 했어요. 그때는 네. 김건희 여사하고 윤 대통령하고 뭐 알기도 모르겠어요.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은 2012년에 했으니까 맞습니다. 네. 벌써 그보다 6년 전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정대택 씨가 그때 억울하다고 찾아와서 제가 기사를 쓴 게 있어요. 취재해 보니까 너무 억울해서 네네.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백모 씨라는 분이 위증을 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대택 씨가 그 위증한 내용 때문에 징역 네. 2년을 살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취재할 때는 그래서 정대택 씨가 감방에 있었어요. 아, 동생들이 찾아와서 네. 억울하다고 해서 제가 취재를 해서 그래서 아, 감방에 면회도 가고 그래서 취재를 해서 쓴 게 그 당시 2006년도 기사인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씨가 중간에서 이제 구두로 이익금이 아까 52억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걸 그렇습니다. 절반씩 나누기로 구두로 약정을 해요. 그러니까 백모 씨가 입회한 자리에서 그 네네. 약정서를 두 부를 만들어 갖고 나눠 갖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나중에 가가지고는 나중에 와서는 구두 약정이 없었다라고 이제 백 씨가 그렇게 음, 진술을 하고 네네. 그리고 약정서가 서로 달라요. 같은 자리에서 네. 만들었는데 달라. 네. 네. 하나는 도장이 아예 없어. 아, 그리고 정대택 씨가 낸 건 도장이 있고. 네네. 그러니까 소위 말 하나는 결국은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음, 근데 맞습니다. 정대택 씨를 지금 만나도 그게 음, 위조가 돼 있다고 계속 주장을 근데 하시더라고요. 가짜예요.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이제 정대택 씨가 낸 건 다 이제 진짜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걸 검찰에서 이걸 하는데 그 중간에 있었잖아요. 이렇게 둘이 계약하는데 심판자 역할을 한 게 그 그렇죠. 백 씨예요, 백 백 씨. 씨죠. 네. 그러니까 백 씨가 이 최순실 씨, 아니 최순실 장모 네. 최 씨의 손을 들어주는 거죠. 네. 구두 약정도 없었고 그 최 씨가 낸 약정서가 맞다 이렇게 진술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 정대택 씨가 강요죄로 감방에 들어가서 징역 2년을 살고 나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이걸 취재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당시에 이 백 씨는 그 뒤에 몇 년 뒤에 죽었어요. 그쵸. 예, 아무로 돌아가셨는데 네네. 이 돌아가시기 전에 백 씨도 이때 감방에 있었어요. 아, 그 뒤에 나중에 또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이 돼 있어. 그러니까 내가 위증했다고 그렇죠. 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또 그 변호사법 다음에 위반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갖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시켜가지고 감방에 있었어요. 아, 그래서 그 감방에도 취재를 가서 네. 백은복 씨도 취재하고 다 감방에서 다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쓴 게 그때 2006년 얘기예요. 아, 그때 감방에 가서 면회를 했을 때 분명히 위증했다고 하고 자기가 다 인터뷰를 했죠. 네. 그래서 그 인터뷰 내용을 제가 우리 뉴스버스에 언제죠 이게 작년 7월 5일 날에 네.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음, 그러냐면 그 취재 수첩을 갖고 보도를 했었어요. 아, 그때 적어놓은 취재 수첩. 그쵸. 취재 네. 수첩이 또 사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백운복 씨 면회를 갔는지 안 갔는지. 네. 그걸 다 찾았더니 제가 9월 그러니까 2006년이죠. 2006년 9월 8일하고 네. 9월 11일 날 이 백 땡땡 땡땡 이렇게 면회 제 수첩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네네네. 이날 간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제 사실이 아니었으면 벌써 뭐 허위 사실로 들어왔겠죠. 왜 그렇죠. 그러냐면 네. 아마 이제 검찰에서 다 확인하는데 이게 보도가 난 2021년 우리가 7월 5일 날 이제 여기서 그때 한 보도는 김명신 소위 말하는 김건희 여사가 개명 전에 이름이 김명신이잖아요. 네. 김명신이 1억 들고 와 위증 요구했다. 이 보도를 음, 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백땡땡 씨, 백모 씨 얘기예요. 면회 아, 갔을 때. 네네. 그러니까 그 장모 최 씨의 딸 김명신이 와서 나한테 1억 들고 와서 위중에 1심대로는 뭐예요? 위증한 대로 위증한 대로 해주면 밝혀주라. 네. 좋겠다. 그래서 1억을 들고 왔었다. 네. 그래서 1억을 근데 안 받았다. 그래서 다시 가져갔다. 뭐 이런 그때 인터뷰 내용을 갖다가 보도를 한 거죠. 네네네. 그때 근데 수첩에 나온 걸 가지고 제시를 했잖아요. 나는 9월 그 당시에 2006년 9월 8일하고 12일 날 다녀왔다 했으니까 아마 찾아봤을 거예요. 면회 그렇죠. 있잖아요. 찾아봤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아니었으면 이미 거짓말 한다고 했겠죠. 근데 그리고 내용 자체도 제가 수첩에 있는 걸 그대로 다 있고 수첩도 그대로 보관이 돼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이거 함부로 쓸 수는 없잖아요. 다 입증이 그렇죠.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과거에 써놓은 거기 때문에 2006년에 써놓은 수첩인데 제가 뒤늦게 조작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잉크 발해가지고 그대로 적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정백태 씨나 혹시 그 위증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죠. 자, 그런데 이렇게 8개씩이나 파일이 있을 정도면 네, 그만큼 사건도 많고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 2003년에 정대택 씨가 구속이 됐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2003년부터 지금까지 치면 20년째, 20년째. 그렇죠. 근데 그 20년째. 질긴 악연이 아직도 안 끝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정대택 씨는 여전히 이제 억울하다고 여전히 지금 예, 억울하다는 입장이고 그렇죠. 억울할 만하죠. 그렇죠. 네. 저도 이제 정대택 씨를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인터뷰하면서 들었던 말들 중에 하나가 그때 사건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피해 볼까 봐 혼자 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네.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20년 동안 정말 물론 이제 2003년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그렇죠. 전이잖아요. 한참 전이죠. 그 네. 전부터 일어난 사건 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법적으로 민사, 형사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네. 자, 그러다 보니까 파일이 한 8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저희가 다 파악은 할 수 근데 8개 없으니까요. 넘는 것 같아요. 장모 팩트 체크 3 여기도 사실은 정백태 씨 얘기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장모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잖아요. 도촌동 땅 관련돼서 통장 잔고 증명서 장고증명서 위조한 위조했고요. 것도 있고 파주 그 요양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은 것도 있고요. 의료법도 있고 네. 그렇죠. 의료법 위반 많으니까 이 장모 팩트 체크 3 파일에도 정대택 씨가 들었는지 아니면 그건 또 따로 만들고 또 다른 내용들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자, 그 다음에는 또 또 사람이 등장해요. 안모 씨라고. 예, 안모 이분은 씨. 누군가요? 안모 씨는 장모 최 씨랑 동업을 했다고 알려진 분입니다. 직접적으로는 2013년도에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할 때 347억 원 통장 잔고 네, 증명서 위조와 관련해서 최 네. 씨와 이제 공방을 벌이던 인물입니다. 어떻게 공부하는가? 안모 씨는, 이 네, 안 씨는 나는 관련이 없다, 이런 취지인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잔고증명서가 위조되는 과정에, 그러니까 이 안 씨 같은 경우에는 네, 자기가 이 통장 잔고 증명서가 위조가 됐는지를 몰랐다라고 얘기를 몰랐다. 하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최 최 씨 씨는,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안 씨의 요구로 이제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의견이 엇갈리는데, 검찰 수사해가지고는 어떻게 됐어요? 이 안 씨에 대해서 기소를 했나요? 했죠. 그래서 어, 이제 안 씨의 경우에는 1월 달에 이 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건으로 잔고증명서 위조 건으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항소심, 그러니까 징역 1년이 나왔고,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는 중이죠. 항소를 해서 이제 공판결이 예. 한 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모는 그렇고 그리고 안 씨도 같은 혐의, 네, 같은 같은 혐의입니다. 공범 혐의죠. 공모 혐의로 그렇죠. 했는데 재판은 분리해서 받고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따로 받고 있는데 이분은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1월 그렇습니다. 달에 재판 결과가 나온다 이 그렇습니다. 얘기죠. 네,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 네. 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러면 1심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판정이 될 거 아니에요. 이 그렇습니다. 장모 최 씨 말이 맞는지 안 씨 말이 맞는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또 2심도 있고 3심도 있지만 1차적으로 한번 걸러질 것 같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추정만 할 뿐이지 다른 거는 이제 이름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모르는 거죠. 가족 관련 스테인스 내전에 이렇게만 나왔기 때문에 모르지만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연루억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들도 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은 한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추정만 지금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야, 근데 이때 이제 이름이 세 명이 등장하잖아요, 여기에 검사들 네네. 이름이 손준성, 권순정, 송상욱 검사 이 세 네, 명의 검사가 등장하는데 전부 다 이 세 명들이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가족 방어를 위해서 뛰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도 잘 궁금해요.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세 명 다 영전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은 손준성 이제 수사정보정책관 그 부장검사는 고발사주 사건으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피고인 신분인데도 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서울 고검 송무부장으로 영전을 네, 했고요. 네, 성상욱 검사, 그 당시에 이제 손준성 검사의 휘하에 있던 성상욱 검사는
중앙지검 형사 7부장으로 영전을 네,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이면은 모든 검사들의 어떤 선망의 대상 자리 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중앙지검 형사부장 같은 경우에는 네, 모든 검사들이 가고 싶어하는 자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승진 코스가 예정돼 있는 자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권순정 당시 대변인은 어떻게 됐나요, 지금? 현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권순정 대변인 기획조정실장이면 검사장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사장급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권순정 대변인도 승진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징계 국면에서 권순정 대변인은 좀 한직으로 밀려났었죠. 네, 맞습니다. 추미애 장관 시절에는 네네. 한직으로 밀려났다가 이제 이 정권 교체되고 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때도 여기 그 뭐죠? 그 청문회 준비팀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권순정 그 지금 기획조정실장이. 네. 그리고 네네네. 나서 하여튼 네, 그 검사장 승진해서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승진이 됐어요. 네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대로 손준성 검사는 그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기소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직무배제까지는 아니더라도 보통은 법무연수원 이런 데 가 있잖아요.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지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가 있는 분들을 그쪽으로 네. 저찬을 시키면서 했던 말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 업무에서 배제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그 저 고위직에 있었던 분들은 그래서 법무연수원에 많이 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아까 얘기했던 데는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어서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네. 또 불구하고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가 있어요. 근데 서울고검 송무부장은 사실 이 검사장 승진은 안 됐지만 검사장 승진 물망에 올라와 있는. 물망에 네. 올라가 있는 자리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영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권순정 대변과 손준성 검사가 두 사람 사법연수원 29기로 동기입니다. 네. 동기죠. 네네. 그래서 이 가족 관련 방어를 할 때도 한쪽은 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 그래요. 네네. 대검 대변인은 검찰총장의 입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눈과 귀, 입, 이 두 축으로 해서 가족 관련 방어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이제 저천이 됐을 때도 네, 이 세 사람이 단톡방을 만들어서 또 네. 대화를 나누는 것에 대한 부적절함이 이제 많이 지적이 됐었거든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 고발사주 당시에요. 네네. 고발사주 그 직전에 네네. 고발사주 채널A 사건 나오고부터 채널A 사건이 3월 31일인가 처음 보도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보도되고 고발사주고 4월 3일이에요. 그 4일 동안에 권순정, 그 손준성, 한동훈 네. 이 세 명의 이 단톡방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 또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손준성 검사는 기획통으로 또 자리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이기도 해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획통이죠. 손준성 검사는 한동훈 라인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음, 윤석열 사단과 한동훈 라인은 다 섞여 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사단이다, 한동훈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어쨌든 이분들은 지금 다 그 당시에는 뭐 아까 권순정 대변인 같은 경우 한때는 뭐 한직으로 자청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네. 전부 다 영전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영전에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가족 관련 방어 역할을 해주고 네.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받는 거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에 이제 모두가 다 좋은 자리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보상을 받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재판에 들어갈 때마다 네. 그 당시에 있었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지금 기사로 나올 수 있게 좀 취재가 되고 있는데, 아, 그래요? 뭐가 또 숨겨놓은 거 있어요? 앞으로 또, 아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또 우리 김 그, 기자가 역시 예, 잘하는 것 같아.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돼왔기 때문에 네. 향후에 재판도 꾸준히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발 사주 사건은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처음 시작을 뉴스버스 했잖아요. 네, 그래서 끝까지 이거는 물고 늘어져야 되고 추적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리고 왜냐면 이 사건이 공수처에 수사를 했지만 손준성 단독 범행이다. 이게 말이 안 말이 안 되잖아요, 되죠.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은 뭐냐면 범죄는 있는데 범인은 없는 사건이 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단 한 명이라도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또 더 그 진전된 실체, 더 그동안 이제 덮여있던 실체가 또 드러날 수도 있고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재판 또 열심히 가야죠. 네. 네. 뉴스버스 유튜브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